독재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4개 정도의 지금 신호가 보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이 한미동맹 균열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싹 다 깔렸어요. 한미동맹 지금 큰일 났다. 자, 첫 번째 사진 올려보실래요? 네. 보시면은 한미 실기동훈련 이견 안고 연합연석 개문발차. 아니 군사훈련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연합훈련을 실시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한미연합사 소속의 대령입니다. 대령. 미군들 계급장이고 앞에 보면 저 사람 왼손 밑에 보면은 독수리 같은 표시 있습니다. 저게 대령 표시예요. 대령. 커널이라고. 대령입니다. 대령. 왼편에 있는 한국군도 대령이죠. 무궁화 3개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야외 실기동훈련 Field Training Exercise라고 FTX 횟수와 규모를 확정을 못한 채 지금 오늘부터 훈련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응? 지금 이 프리덤 실드라는 워리어 실드라는 이 훈련이 이제 그 인터넷상에서 워게임이 벌어지거든요. 워게임. 막 인터넷상으로 그러니까 적군을 굉장히 강하게 입력을 합니다. 적군의 전력을 굉장히 강하게 입력해 놓고 이쪽도 컴퓨터상으로 막 이렇게 싸워보는 거예요. 싸워보는데 대부분 지게 돼 있습니다. 왜? 적군을 굉장히 강하게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지 이제 강원도, 경기도 이 휴전선 인근에는 실제로 그 전차부대, 포병부대, 항공여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훈련을 해요. 그죠? 훈련을 하는데 그걸 몇 번 할 건지 어디서 이 계획이 지금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훈련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명색이 예비군 훈련 가도, 예비군 훈련 가도 그런 계획 짜고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소리죠? 이거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합참은 한미 간의 그 군사훈련을 긴밀히 협의 중이고 3월 9일 이전에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반면에 주한미군 측은 실시간 현지 기동훈련 FTX를 계획대로 시행한다. 여단급 이상, 여단이면 대령, 저기 있는 저 사람들 대령이 관할하는 부대, 여단급 이상 대규모 기동훈련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여기 미국 땅입니까? 미군이 한국군보다 더 훈련 더 하자고 하는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여기가 미국 땅이에요. 미국 땅? 한국 땅이지. 그럼 한국군이 야 미군 훈련 좀 한 번이라도 더 하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나중에 만약에 전쟁 나면은 미군이 다 지켜줄 것 같아요. 결국 한국군이 우리 땅 지키는 거지. 백선엽 장군 기억 안 나십니까? 6.25 전쟁의 영웅? 이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거 웃깁니다. 이거 여기 보면 한국군 측은 올해 기동훈련을 최소화하자 내부 방침.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정말 윤석열 정부 때는 이 훈련의 횟수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훈련 안 하고 그 전투하면 되겠어요? 탱크 아무리 많아봤자 K2 전차 그렇게 좋다는 K9 자주포 많으면 뭐 합니까? 훈련 안 하면 쏠 줄을 모르는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면 아시겠지만 K2 소총 저는 M16 썼습니다만은 그 총 주면 뭐 합니까? 총을 매번 쏴보고 0점을 맞춰서 탄착점이 정확하게 떨어지도록 맞춰놔야지. 이해가 안 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북한 언급도 사라졌다. 자, 다음,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이겁니다, 이거.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한마디 했어요. 한국의 유화적 태도는 기만극이다. 동족에서 영원히 배제한다. 동족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동족을 살리려고 핵폭탄 개발하나? 김정은이.
제9차 당대회를 마치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메시지를 냈는데 한국은 공생할 수 있는 이웃이 아니다. 우리 안전 다치면 행동 개시한다. 한국 완전 붕괴될 것이다. 그 뭐라고 하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다. 배제할 것이다. 지난 20일에서 21일 진행된 당 중앙위 사업 결산 보고입니다. 북한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다.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전혀 없다. 이 소리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어제 보도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있다면 국익에 관련한 냉철한 계산과 철저한 대응뿐이다. 또 한국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다. 핵무기 가지면 이제 이런 이제 엄포를 놓는 거죠.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나 느리든 간에 핵보유국은 북한입니다. 핵보유국이 구축한 조선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다. 까불면 핵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규제한 억제력의 선제 공격 사명을 포함해서 적대국에 해당되는 모든 물리력의 사용은 이론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핵을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핵폭탄 터뜨리면 한국 망한다. 이 소리죠. 지금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대해서는 협상할 수 있다. 적대 정책을 처리하면 좋게 못 지낼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이런 소리 하니까 지금 뭐 이재명 정권, 정청래 민주당, 안규백 국방장관, 방위 출신이 눈치 보는 거죠. 슬슬 눈치 보면서 야야야 훈련 그만해. 훈련 너 많이 하면 저 자극한다 저거. 이런 자들이 만약에 유사사태, 한반도 주변에 유사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겠나요? 응?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빵 2개 먹을 그 빵 1개 먹고 배고프면 좀 참으면 돼요. 그런데 안보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안보 문제를 이렇게 소홀히 하다가 만약에 유사 사건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응? 군대 안 갔다 온 학생 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왔다고 해서 군대 안 갔다 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이 절비한데 뭐 총을 만지기는 해봤어? 응? 휴전선 근처에 가보기는 했어? 이게 심각한 이겁니다. 자,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한미 한자리에서 딴소리 동맹 조율 없이 군인끼리 다툴 일인가?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설. 근데 이게요. MBC가 이 과정에서 약간 좀 이게 의도적인지 악의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오보를 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산 미 공군 기지에서 F-16이 한 100여 차례 출격을 했는데 서해 상으로. 이와 관련해서 주한미군 측이 한국군 측에 사과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사과한 바가 없습니다. 어제 그 브런슨 주한미 사령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훈련하는데 무슨 사과냐? 비상태세 유지하는 훈련하는데 무슨 사과냐? 우린 사과한 바 없다. No apology라고 했습니다. 근데 MBC가 왜 이런 보도를 하죠? 이거 완전 오보예요, 오보. 거짓말이 입에 붙었다. 가짜 뉴스입니다. 저거 가짜 뉴스. 주한미군이 사과했다는 건 가짜 뉴스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기고 심지어 독자적인 군사 연습도 따로 하고 이러면 동맹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응? 동맹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이재명 정권 들어서 한미 동맹을 자꾸 해치려고 하는 어떤 움직임이 그런 거죠. 정동영 통일장관이 DMZ법을 밀어붙여서 유엔사가 관장하는 MDL 군사분계선
밑으로 2km 비무장지대입니다. DMZ에 유엔사의 허가 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그 DMZ법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그런 거. 이건 그 한미동맹 균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자, 그런데 오늘 이와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가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있습니다. 한 2분이 안 되는데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미중 공군의 서해상 대치에 중국 편을 들면서 미국에 항의하더니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렸습니다. 전례 없는 주한미군의 심야 브리핑으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3월 한미연합 연습 계획을 공동 발표하는 자리에서 우리 군과 미군이 서로 다른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한미군은 예정대로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며 사실상 훈련 축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9.19 복원하겠다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DMZ법 추진 등 곳곳에서 한미 동맹이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충돌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방위력 강화 추진에 우리 정부가 한결같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 살피는 이 정권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권에 국방을 맡길 수 있을지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결국 짝사랑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대북 방송의 전원을 끄고 대북 전단도 막으며 북한의 심기를 살피는데 급급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대북 드론 문제에 대해 2차례나 사과하며 선제적으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까지 거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북한의 마음을 얻어보겠다고 우리 국가 안보 태세까지 스스로 낮추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북한의 냉소와 조롱뿐이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재명 정권의 태도를 기만극이자 졸작이라며 동족 범죄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굴종에 가까운 유화적 대북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는 북한의 박수나 북한 퍼주기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하는 강력한 동맹과 단단한 원칙, 확고한 억지력만이 우리 국민과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첫 번째 신호는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이 사진 내려주시고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지금 선관위를 허위 비방하면 최대 10년 징역 때리겠다는 선거 입틀막법이 지금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지금 국회 사무처가 아니 이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신뢰를 훼손시킬 목적으로 사전투표, 국민투표,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 그러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사전투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최대 징역 10년, 국민투표 자유방해죄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도 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입법이다.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형법상 행정기관 업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입법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공직선거법에도 유사 입법 사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행안위 전문위원, 그러니까 선관위 담당이 행정안전위원회거든요. 행안위 전문위원도 지난해 7월 발행한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하고 5.18 민주화운동법 정도인데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를 처벌할지는 부정선거 음모론의 유해성과 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즉 표현의 자유를 우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뭐라고 했느냐. 다음 사진입니다. 국민투표법 이거 강행하면 공포국가 된다. 여기 보면 개정안 제96조에 선관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법 집행 신뢰에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한다. 이 공포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이다. 신동욱 의원도 여기에 관련해서 말을 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신동욱 국민투표 개정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신동욱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의 또 발언도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김민수입니다. 지난 23일 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온갖 악법을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는 거대 여당이 무엇이 무서워 날치기 통과라는 무리수까지 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골자는 선거제도에 대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이 긴 시간 대한민국 선거제도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해 왔습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하다면 당연히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생각을 하는 것인지 놀랍습니다. 국민의 단 한 표라도 왜곡되었다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표 한 표가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거제도만큼은 그 투명성이 지나칠수록 좋은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비판과 검증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이 점점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권력 앞에는 무뎌지고 있습니다. 오늘로 이재명의 12개 혐의 5개 재판이 모두 중지된 지 219일째입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재판받는 나라이길 바랍니다. 유죄 취지 파기한 송되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속개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독재를 관한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첫 번째 한미동맹 균열, 두 번째 국민투표법 입틀막. 선관위 지적하고 비판하고 하면은 바로 징역 10년 이하. 이 독재 국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공포의 4대 신호 세 번째. 주가 폭등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여러분. 동아일보 사설. 4,000포인트, 5,000포인트 가는데 석 달 걸렸는데 5,000에서 6,000포인트 가는 게 한 달밖에 안 걸렸다. 레버리지 경고 등을 켤 때다. 레버리지란 건 지렛대입니다, 지렛대. 돈 빌려가지고 막 주식 투자한 사람들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느냐. 외국인들은 팔고 나간다 이거예요.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팔고 나가는데 국내 개미들이라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일반 투자자 그리고 연기금이 뒷받침하면서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왔다 이 소리죠. 자, 코스피는 전날 어제 6,08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가 2,000에서 3,000으로 오르는데 13년 5개월 걸렸고 다시 4,000으로 상승하는데 4년 9개월이 걸렸는데 5,000선 가는데 3개월 만인 3개월 6,000은 29일 만 한 달 걸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올려보세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내 돈 투자한 거 물리는 거 아니야? 외국인들은 9조 원 가량을 팔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보도를 보면 외국인 매도는 삼성전자를 9조 5,540억 원 순매도, 하이닉스 5조 9,700원, 현대자동차 5조 2천억 원.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주식 관련 가계의 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빌려 투자하는 2천조 원. 이 정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정신이 나갔다고 해야 됩니까? 다음 사진 보세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자, 공포의 4대 신호. 손현보 목사, 미 국무부 인사가 손현보 목사님을 면담했다고 해요. 마이클 리드햄 미 국무부 고문이 지난 24일 비공개로 미 대사관저에서 서울에 있는 정동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저에서 손현보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한 2시간가량 별도로 면담했다고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중앙일보 이 보도인데요. 미국 측이 한국의 종교 자유, 교회 내부의 발언으로 구속되는 사태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치소 생활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쿠팡, 디지털 무역 장벽, 온라인 플랫폼, 손현보 목사 등 동시에 다루는 현안이 있는데 이 현안들 때문에 핵 추진 잠수함이나 우라늄 농축 재처리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오늘 제가 뉴스 매거진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핵심 4가지 말씀드리면 사진 내리세요. 독재를 가는 대한민국 1번 신호 한미동맹 균열입니다. 2번 신호가 뭐죠? 2번 신호? 2번 신호가 선관위 입틀막법. 선관위 비방하면 그냥 10년 이하 징역 찬다는 거. 언론 자유 훼손이죠. 3번이 뭡니까? 3번이 주가 폭락, 경제 문제입니다. 주가 급등. 4번이 종교 탄압, 손현보 목사. 독재로 가는 대한민국 공포의 4대 신호 정리해드렸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